전과대표부터. 요거 좀 내용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첫 번째로 이제 거리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거리.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내가 좀 첫 페이지에 개념 정리를 좀 해놨죠. 여기에. 너네가 이제 그 거리에서,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같은 거리에 있다. 요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 그럼 일단 처음에는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정점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너네 입장에서 봤을 땐 요거를 P라고 잡아서 얘랑 얘랑 같다고 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PA랑 누구랑 같다? PB랑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은 뭐냐? 얘를 가지고 삼각형 PAB는 뭐다? 얘네들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야. 자, 두 번째는 삼각형 ABC에서 같은 거리죠. 같은 점. 그러니까 이번엔 두 점이 아니라 어떤 점? 세 점이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A랑 B랑 C랑 있는데 점이 세 개야. 그럼 만약에 얘가 P가 여기에서 존재해갖고 그러면 얘네들은 첫 번째는 뭐다? PA랑 PB랑 PC랑 같다 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얘랑 같다라는 건 결국 두 번째는 뭐다? 바로 P는 삼각형 ABC의 결국 내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겠죠. 그래서 원이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교과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걸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세 번째 뭐라고 적혀있니? 거기 각 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P가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 ABC라고 잡고요. 요걸 내린 거를 PH1 여기를 PH2 여기 내린 걸 PH3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 ABC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로는 pH1과 pH2랑 그 다음 pH3 얘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P는 자 삼각형 ABC에 뭘까? 내심. 그렇죠. 내심. 여기까지 상식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선생님 근데 얘가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P가 바깥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얘가는 얘가 있는 P가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내심이면 밖에 없죠? 그건 너가 내심이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내가 내심이 아니라 안에 있으니까 내심이지 밖에 있으면 내심이 아니겠죠. 그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잘 봐봐. 만약에 P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뭐라는 거야? 자, 뭐가 돼야 돼? 방식이 뭔지 알아요? 좀 누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드립은 하지 마시고. 자, 봐봐. 얘가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원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수선을 내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수선이 아니죠. 이등분선을 내리시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외곽 이등분선이 외곽 이등분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각의 이등분선과 얘네들의 뭘 보는 거야? 외곽 이등분선의 교점을 말하는 거라 이쪽으로 이렇게 얘를 가지고 싹 잡아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쪽.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주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러면 자 얘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이거 그림 망했네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그림 상하다고. 몰라. 그냥 대충 해.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뭐 H1, H2 H3가 같다 라고 하면 외부에 있으면
이럴 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심이다 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뭐다?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이 같다라는 거고 결국 얘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 이해하시면 어떤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네가 보는 거 이제 사실은 어떤 원 입장에서 그 곡선 밖에서 그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많이 쓰이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내심일 수도 있지만 밖에서 할 때는 방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요걸 좀 제가 적어놨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자 면적인데요. 자 PA 이런 컨퍼런스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PAB랑 삼각형 PBC랑 삼각형 PCA 자 이렇게 왔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자 ABC가 있어요. 자 여기서 P는 뭘까요? 뭐? 무게중심?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P가 딱 있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무게를 다 조금씩 어떻게 쪼개 나눠 갖는 거죠. 이해가 돼? 근데 P가 무게중심밖에 안 되나? 라는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 이게 P가 지금 내부에 있을 무게중심이지만 얘네가 외부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뭐라는 거야? 자, P가 만약에 이 바깥에 있다고 쳐보자. 바깥에 있다고. 그러면, 자, 얘네 입장에서는, 자, PAB. 자, 보세요, 이렇게. 자, PAB랑, 자, 이렇게 딱 나눠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PB, 이렇게 하면 PAB죠? 이렇게 하면 PBC죠? 자, 얘를 만약에 평행사변형을 만족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가 합동이니까 면적이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별이라고 하고 이걸 달이라고 하면 얘가 별이고 달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보시면은 그럼 잠깐만. 근데 평사는 얘랑 같지 않니?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들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별별이 되는 거야. 공감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뭐? 뭐라는 거야? 자, PAP, 그 다음 PBC,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PH 면적 이별이죠, 이별. 진영은 이별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개가 더 어때요? 다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P라는 건 뭐야? 결국에 평행사 변형을 만족하는 또 새로운 네 번째 점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대략 우리가 이제 정과자표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상황이 나왔을 때 각각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요. 알겠니? 그게 첫 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 저거 되겠죠? 두 번째 내용은 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너네가 처음에 좀 봐야 될 게요. 그 스튜어트 정리를 먼저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외워놔. 어디에 있니? 여기 몇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에 있죠? 자, 여기다 내가 적어놓기로는 그림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갈게요. 왜냐면 너네가 외우기 편해야 되니까. 자, 여기를 L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N이라고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얘 맞은편이니까 요만큼을 내가 A라고 잡았고요. 여기는 이제 C라고 잡고요. 여기는 B라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 얘를 K라고 잡았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니? 여기에서 얘랑 곱하라. 그래서 n 곱하기 c의 제곱 대각선. 얘랑 곱한다 해서 n 곱하기 b제곱. 이렇게. 이거는 그 다음 여기에 그 a 곱하기 그대로 요거 곱하기 그 다음 어떻게 한다?
K의 제곱 더하기 Mn. 됐니? 외우는 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10초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는 어때요? 지금 다 보니까 다 제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건 그냥 잘 곱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이번 시험 때만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요거를 한번 볼게요. 내가 요게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하고요, 요렇게 내려서 땡땡땡땡을 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C라고 하고 얘가 C가 되겠죠? 여기서부터까지 D라고 합시다. 이해가 돼? 관계식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해놨니? 여기다가. 자, 얘 곱하기 이거 제곱이죠? 그러면은 C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얘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C 곱하기 B 제곱. 이거는 자, 이 전체는 2C죠? 그래서 2C 곱하기 그 다음에 K의 제곱, 그러니까 B의 제곱이죠? 더하기 너랑 곱한 건 C 제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양쪽을 뭐로 나눠? C로 나눠버리면 이걸 뭐라고 해? 파쿠스의 중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C, 여기 C가 아니겠죠? 여기는 이제 뭐? 자, 여기를 이제 뭐라 할까? AK, 여기 BK.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여기를 뭐 그냥 대충 C라고 하고요, 요걸 D라고 합시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요거는 그냥 편의상 좀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친구는 잠깐 편의상 N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N이라고 잡을게요. 자,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자. 지금부터. 그럼 얘 곱하기 이거 제곱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 N 곱하기 그 다음 A의 제곱 더하기 M 곱하기 B의 제곱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 A 곱하기니까 여기서 M 더하기 N 곱하기 그 다음에 D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M 곱하기 N 이렇게 나오죠.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외우는 걸 좀 보여드릴게. 자, 여기서 M 더하기 N을 볼 건데, 야, 너는 이제 AK가 되고요, 너는 이제 BK를 만들어 주시고, 얘네들은 BK가 되고 얘네들은 뭐가 돼? AK가 될 건데, 잘 엮어주시면 이게 뭐로 엮이니? 딱 보니까 AB, K로 묶이나요? 그래서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건 A 더하기 BK 이게 되고 D의 제곱 더하기 MN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 뭐가 나와요? 너랑 날라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D제곱은 AB 마이너스 MN 이렇게 해서 요거 제곱 얘 곱하기 빼기 얘 곱하기 이렇게 오셔도 괜찮아. 영상 알겠니? 또 감동받았고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어. 그치? 너무 졸려? 그래서 요거 저기 1페이지에 그 저기 내각 예능문서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우리가 그 알아두시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조금만 참아. 거의 끝났어요. 자, 다음. 너네 무게중심 이거 좀 기억해놔. 이것도 좀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중심은 이렇게, 자, 여기에 A, B, C가 이렇게 잡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P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야기. 이거 이제 정리하는 거야. K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이 뭐다? 이것이 최소일 때 P의 좌표
이거를 이제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걸 기억하세요. 얘를 가지고 AB, BC, CA를 각각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거나 외분하거나. 자,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에 뭘 찾으시면 돼? 또 무게중심도 일치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네가 좀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여기 ABC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ABC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가지고 그냥 M 대 N 내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M 대 N 내분하고 여기를 M 대 N 내분해서 만들어진 이 세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뭐라는 거야? 원래 있던 무게중심이랑 같아요. 이거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또 너네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외분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얘를 연장해. 그래서 만약에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하면 요점의 항상 형성돼요. 그쵸? 그럼 BC를 마찬가지로 또 M 대 N 외분하면은 또 여기 하나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CA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M 대 N 외분하시면 또 여기 하나 형성되겠죠.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모두 무게중심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내분하거나 외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무게중심도 동일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거고, 기본적인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뭐 무게중심까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명 오른쪽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 다음 맨 뒤에 3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해석기하다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원래 너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도형 문제가 나오면 원칙은 뭐다? 도형 문제 나오면 원칙은 좌표축 도입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개념 정리 이 정도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이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여기서 그냥 너네가 맞춘 것도 한번 잘 점검해봐.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두 점이 있는데, 자, 잘 봐봐요. 자, 지금 A가 3,5죠. 그래서 여기가 A가 3,5 잡아주시고, 그 다음 B가 5,7이야. 5,7. 5,7이면 좀 애매한데? 요쯤 잡을까요? 그럼 A를 3,5, B를 5,7. 이렇게 잡아주시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문제가 뭐야? 문제가 AP랑 BP가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P가 어디에 있다? P는, 우리가 직선 Y는 X 플러스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너무 그렇나? 중요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얘네 입장에서 얘랑 지금 어때요? 서로 같은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걸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뭐야? 얘네들의 수직이 되는 거야. 이 지점이 뭐가, 여기 P가 딱 걸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점이 얼마냐면 얘가 4,2잖아요. 4,2고, 이 AB3 기울기를 보면 얘가 4증가할 때 2증가니까 요거 기울기가 2분의 1 돼서 이 친구가 기울기가 얼마가 돼? 이게 마이너스 2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그 다음에 14 and 그 다음 y는 그 친구가 x 더하기죠? 이거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4랑 x 더하기 4까지 주시면 여기에 3x가 13이 나오니까 x는 3분의 13 나올 거고요. 그리고 대입하시면 y값도 다 정리가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다음 2번. 자, 2번 문제는 이제 보시면, 자, 삼각형 ABC의 외심을 구해라. 그래서 삼각형 ABC 외심. 자, 삼각형 ABC의 외심을 구하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순서를 정해줄게. 삼각형 ABC가 특수한가?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특수하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가 여기 특수하다는 건 직각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이 되면 이걸 특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yes 하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아닐 수도 있잖아. 만약에 얘가 no야 no. 뭐 no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데 그냥 PA, PB, PC 뭐 이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특수함을 좀 발견을 해야 되고요. 자, 문제를 한번 가볍게 처음 풀 때 어떻게 풀냐. 자, 5,7이죠. 5,7이니까 대충 여기에 A를 5,7 대략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B를 잡아주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쯤 잡히겠네요. 그쵸? C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일단 정사각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얘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의 그 뭐가 보여요? 지각삼각형일 수 있겠다는 약간 의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지각삼각형을 일단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하셔도 되고. 근데 기울기의 곱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거 기울기 보시면 얼마냐면 얘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얘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얘가 7증가하면 7증가는 1이고요. 아, 이 친구 기울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아니잖아. 요쯤이죠,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이거네요, 그치? 그랬더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친구는. 딱 보니까, 뭐야, 수직이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외심 어디 있다? 여기가 바로 외심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얘랑 중간이니까 2, 그 다음 얘랑 중간에서 3. 이게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원칙을 좀 기억해 놓읍시다. 자, 다음. 3번은 어땠어요? 할만했죠? 네. 그래요. 3, 4번은 넘어갑시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5번은 이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얘를 3대를 내버려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그냥 구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6번도 잘 보시면 POR이랑요. A, B, C는 각각의 중점들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POR의 무게중심과 ABC의 무게중심이 동일하다.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 자, 7번을 잘 볼게요. 7번. 자, 7번. 제발. 자, A가 자, 2,2야. 자, B가 7,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Y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2가 된대요. 자, 이거 위에 점 P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자, 그랬을 때 문제는 AP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것의 최소를 구해라.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 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물론, 첫 번째 건 뭐야? 첫 번째 법은. 얘를 가지고 A, P를 뭐로 한다? 그냥 X, Y 괜찮아요. 그쵸? X, X 더하기, 뭐 A, A 더하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AP 더하기 BP 제곱을 뭐에 관한 식으로?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뭐 A의 제곱, 2A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나올 테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잘 보시면, 자, 솔루션 2는, 자, 이거를 보셔야 돼. 이게 제곱의 합, 내가 거기 주제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곱의 합의 최대치수다라고 했는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제곱의 합이다. 제곱의 합은 누구랑 관련이냐면, 이제 무게중심이랑 관련있어요. 무게중심.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은 뭐냐면, 수학에서 무게를 말하는 건 넓이를 무게라고 불러요. 수학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질량 중심이라는 말도 있기도 한데 뭐 지금은 그 무게가 뭐냐? 어떤 무게를 여기 딱 달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무게를 딱 달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딱 중앙에 걸리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는 무게라고 이거를 무게 중심이라고 불러요. 나쁘지 않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A를 걸어주고 내가 B를 걸어주면은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M이라는 게 딱 있을 때 이거 바로 M이 뭐다 말하면 무게 중심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보세요. 자, 지금 A가 현재 2,2야. 여기 A가 있어요. 자, B가 7,5가 있습니다. 7,5면은 여기 B가 7,5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둘이 시소를 태워봐. 그럼 무게중심 어디 걸리니?
여기 거리죠? 그럼 얘네가 무게중심 바로 이거랑 관련된 스토리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m이 얼마인데 얘랑 하니까 9, 2분의 9, 얘랑 해서 2분의 7.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다음 y는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y는 x 플러스 1은 이제 어떤 직선이냐면 이렇게 나오는 이게 이제 y는 x 더하기 2인 거야. 그렇구나. 그럼 얘랑 이 직선에 관한 이제 수를 바뀌는 건데, 자 우리 기억나지? 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뭐야? 빨리. 맞아요, 중선점이. 얘가 m이면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PM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에 2배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럼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이니까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AM 제곱 요 길이는 어렵지 않잖아. 요 길이는 얘가 2분의 4니까 맞나요? 2분의 4, 2분의 5. 2분의 5 제곱하면 4분의 25가 되고요. 더하기 요거는 이제 그 2분의 4니까 4분의 9. 맞아요? 맞나? 몰라, 안 할래 그냥. 자, 4분의 34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17 나오나요? 이렇게? 그래서 대략 이 친구는 이제 얼마? 2분의 17로 고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누굴 관찰한다? 바로 얘를 관찰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PM이 가장 짧아지는 시점. 언제다 바로 얘가 뭐 할 때? 바로 이게 수직일 때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점과 직선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간의 거리.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원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가장 짧아지는 점이 수직에 된다는 게 보일 거고, 그러면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하시면 PM이 나오니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물론 솔루션은 얘가 훨씬 빠르죠. 얘가 더 빠른데 내가 이걸 알려준 이유는 나중에 이제 너네가 되게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저렇게 우리가 PA제곱, PB제곱은요 일단은 무게중심이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2개짜리 중선전개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자, 8번은 알죠?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하고서 풀면 되겠죠. 자, 다음은 자, 제곱배합을 했으면 이제 거리합이 되겠죠. 거리합을 칠 수.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 자, 거리합을 칠 수. 거리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의 이동 경로랑 관련이 있는데, 사실 뭔 소리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PA 더하기 PB,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 그 다음에 뭐 PA 빼기 PD 다 마찬가지예요. PD 이렇게 이런 등등등의 이제 거리에 이건 차가 되겠죠. 이건 뭐 확인한 차나 비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 결론적인 얘기를 좀 줘줄게요. 자 이게 일단 결과적으로 이 거리합 최소 원래 빛의 이동경로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결과가 뭐냐? 아까 이건 무게중심이었지 얘들아. 그럼 얘네들 무조건 직선입니다. 무조건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우리가 예를 들면 쉬운 것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쉬운 것부터. 만약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P가 여기 X축을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야 너랑 너랑의 최단거리를 구해봐 라고 얘기했다고 칠게요. 얘를 친다고 치면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너네가 대칭적으로 하잖아. 쓱쓱쓱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PA 더하기 PB, 자 이 친구는 이제 여기를 B'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PA 더하기 PB 프라임, 자 이걸 우리가 처리가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누구보다 얘랑 해서 AB 프라임, 이 직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니까 결국 최단거리가 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정리하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다고 쳐보지 뭐. 자 B가 있다고 쳤을 때 아까 B 프라임이 여기 잡힌다는 이렇게 있죠. 그래 최단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직선을 잡아봐. 자, 그럼 P가 어디 걸린다? 여기 걸린다는 얘기인데, 자, 얘를 이쪽으로 싹 나누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나타내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 요걸 뭐라 불러요? 입사각. 요걸 뭐라 불러요? 반사가 들어가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동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뭐야? 직선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빛의 동력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개짜리는 이렇게 다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다시 심화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그 페르마 포인트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좀 루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너네들은 여기 딱 사각형 있을 때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그러면 P를 여기다 잡으면 너 더하기 너를 하나, 너 더하기 너를 하나 이렇게 이걸 이용을 했을 때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직선이 있을 때 P의 위치가 여기 잡히면은 가장 짧아지니까 얘네들은 결국 뭐다? 이 사각형에서 뭘 찾는 거야?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바로 P가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PA 빼기 PB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PA 빼기 PB. 자, 이 PA 빼기 PB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그러면 이 절대값 얘네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얘네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P가 여기 어딘가를 맞다리 움직인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한번 잡아봐. 그러면 확실한 거는 여기 잘 보시면은 그럼 PA랑 우리가 삼각형을 잘 보시면 이 삼각형에서 삼각부등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PA랑 더하기 AB를 더하면 그럼 얘네가 BP보다 PB보다 얘가 무조건 더 크죠.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PB랑 그 다음 AB를 더하셔도 얘가 PA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엔 A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넘겨주면 되면은, 따라서 AB라고 하는 건 얘가 이제 잘 보시면은 PA에서 PB를 뺀 다음에 요거에 대해 절대값을 취해버리시면은, 그치?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우리가 봤을 때 항상 A보다 작아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내가 전제를 어떻게 깐 거야? 얘가 뭐가 만들어질 때? 바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를 연장을 한번 해봐. 연장을 해서 P를 여기다 봅시다. 여기다 잡아보시면,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PA에서 P를 뺀다라고 하면 누구의 차이? 바로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때는 뭐가 돼? 바로 얘가 AB가 딱 돼버리잖아. 그러면 아까는 걔도 어땠어요? AB가 항상 작았는데 얘는 딱 AB가 되니까 이 순간 얘가 뭐가 돼? 맥스 값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다 결국에는 직선이에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 문제도 잘 봐봐. 그럼 10번은 결국 자, 문제에서 얘를 딱 정리했을 때 얘네가 마이너스 1,2니까 요점인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 2,5니까 한 요쯤 잡지 뭐 2,5P를 이렇게 잡아서, 그럼 얘네들이 그 P의 그 X축의 점 P니까 그럼 P의 위치를 우리가 딱 이렇게 형성을 해버리면 바로 요점에 P가 있을 때, 그치? X축의 점 P에 대하여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요게 이제 A, 0 되는 거고 바로 요 길이가 B가 된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 제발 좀 합시다. 그래요. 자, 넘어가되겠죠? 자, 예제 6번, 즉 11번 문제부터는 내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 뭘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딱 보니까 딱 그치, 스튜어트 정리를 쓰시는 거예요. 모든 사각형이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러면 그냥 사각형이 이만한 거. 그렇죠. 내가 이걸 직사각형처럼 그려보구나, 그렇죠. 그냥 사각형 그래.
한 직선 위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봐야 돼요. 어? 직선 위에 있는지 아닌지 한 직선 위에 순점이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렇긴 하죠. 원래는. 그딴 걸 내진 않겠죠, 설마. 내면 그냥 당하시면 돼. 당했다면서. 그러면 되지 뭐. 어떡하겠어, 이제.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12번은,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 해석 기함들인데, 11번은 수치적 정리를 쓰면 좀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K가 결정이 되는 거고,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네가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12번의 P가 어떻게 있던 간에 저런 식의 관계식을 만들면요. A, B 식이 항상 뭐다?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이 아까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D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얘네들이 바로 직사각형을 만드는 그 위치에 존재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우리가 좀 잘 풀 수도 있다 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정과답표 쪽이 벌써 정리가 되겠죠. 됐니? 그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좀 진행을 합시다.